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강남 상사네요. 자,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보고요.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서 회사 등록 메뉴 열죠. 열어서 자, 강남 상사라고 돼 있는데요. 구분해서 법인으로 돼 있네. 개인인데 그죠? 개인으로 고치고 맞죠? 개인 사업자. 자, 나머지 사항들 입력된 것과 우리 사업자 등록증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화면 당길까요? 화면 당기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 시험지 직접 보시고요. 저도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404112558 요거 맞고요. 대표자 김강남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주소 강남구 강남대로 240 도곡동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틀린 거 없죠?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 의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이 2009년 3월 25일인데 2003년으로 돼 있으니까 연도를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 화살표 2개 돼 있는 걸로 쭉쭉 당기면 연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009년 3월 25일 요걸로 선택해 가지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강남인데 현재 종로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고치면 되겠네. 강남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수정이 다 완료됐죠? 그러면 요 메뉴를 닫으시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강남 상사의 전기분 재무 상태표다. 그러면 그 해당 메뉴 보면서 틀린 것 고쳐라 이거죠. 전기분 재무 상태표 메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맞춰 봅시다. 그러면 자, 현금 맞고요.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 맞고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미수금이 틀렸네요. 그죠? 여기 35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450만 원 돼 있으니까 요거 하나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품 차량 운반구 그리고 감가상 누객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 누객 800만 원이 누락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미수금 여기 표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객 임차 보증금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자산에서 2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쪽 봅시다. 미수금이랑 감가상각 누객 잠깐 우리 시험지 표시해 두시고 자 부채 쪽 볼까요? 부채 쪽 외상 매입금 900만 원 맞고요. 지급엄 750만 원 맞고 미지급금 330만 원 예수금 920만 원 단기 차입금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인데 그죠? 이렇게 잘못됐네요. 바로 여기서 고칩시다. 1000000 그리고 자본금은 맞고 그러면 아까 자산 2개 뭐였습니까? 미수금이 450이 아니고 350만 원이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게 누락됐었죠. F2키 눌러서요.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 개 중에서 뭐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그러면 여기 2009번 이걸로 입력해 주면 되겠네. 금액은 80000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자 차변합계 9,100만 원, 대변합계 9,100만 원. 우리 시험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으니까 아 내가 맞게 입력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자 3번 봅시다. 자 문제 3번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강남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사용해서 그 자료를 수정해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이렇게 꽂히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요걸 고치라라고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자료가 제시된 거는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모두 다 정답 처리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문제 자체가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 이렇게 문제가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해 가지고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받을 어음
800만 원에 대해서 광주 상사 270만 원. 그럼 이거 틀리죠? 2700000 그다음에 부산 상사 3800000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F2키 눌러서 대구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1500000 이렇게 입력하면은 차액이 0 이렇게 하면은 받을 어음 의 수증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어음 요거 서울 상사가 470만 원 맞고요. 인천 상사가 160만 원. 그다음에 하나전자가 120만 원 이렇게 하면 차액이 하나도 없는 것 이러면 입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강남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러면 요 제시된 자료를 그냥 신규로 추가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코드 번호가 751번 되겠죠. 그러면 751 이렇게 751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국민상사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 이렇게 적고요. 자,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 117 42 70158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성국민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자전거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고 그냥 입력하는 거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00 그리고 송내동은 밑에다가 그냥 적어주는 게 낫겠죠. 송내동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뭐 송내동을 여기 옆에 적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밑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제시된 거 전부 다 입력됐죠. 오케이. 그러면 완료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거래처 등록 중에서 일반 거래처 탭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완료됐으면 메뉴를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인지 봅시다. 뭐가 출제됐는지 볼까요? 7월 7일 대한무역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기합수표는 뭡니까?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물건 팔기 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돈 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선수금이죠. 오케이. 선수금 먼저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받는 분기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자, 차변에 먼저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먼저 없애줘야 되겠지. 자, 거래처는 대한무역입니다.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만 원 이렇게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받는 거지. 현금. 자, 나머지 현금은 300만 원에서 30만 원 뺀 270만 원 되겠지. 그리고 매출은 상품 매출 3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2번 7월 19일 한세 상사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만기돼 가지고 추심 수수료 주고 나머지 실제로 보통 예금으로 받는 거 그래죠. 그러면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7월 19일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없애주는 거지. 한세 상사입니다. 한세 상사로부터 받을 어음을 없애준다. 10000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800번대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800번대 831번 코드 쓰면 됩니다. 금액은 50000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8월 21일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제주도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협력은 생각하시오. 그래서 전형적인 가지급금 정산 문제죠.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을 그 오른쪽 대변으로 써줘가지고 없애주고요. 대신 차변 쪽에 해당 쓰임새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식으로 정산하면 되겠다. 요거 항공료, 숙박비, 택시요금 전부 다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24만 원 플러스 16만 원 플러스 8만 원. 그러면 48만 원만큼 돈 썼네. 그러면 50만 원 줬었는데 48만 원 썼으니까 2만 원 다시 돌려받으면 되겠죠. 8월 21일. 8월 21일. 자, 대변의 가지급금 뭐 거래처협력 생략하라고 했으니까요. 금액 500,000 이렇게 주고 다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여비 교통비 800번대 코드를 쓰면 되겠죠. 800번대 코드 48000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뭐 2만 원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4번 1일 상사의 외상 매입금 170만 원을 지급하려고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받을엄을 배서 양도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있는데 이거를 차변으로 보내줘가지고 없애고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엄이라는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줘가지고 없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9월 6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1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70만 원을 없애고요.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어음이라는 자산도 없애줘야 되겠지. 어디? 대한무역. 이거는 거래처가 다르죠. 대한무역이라는 데서 받은 어음이니까. 자, 그래서 그 계정 과목도 신금 신경 써야 되고요. 거래처도 각각 그죠. 여기는 1일 상사고 밑에는 대한무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됐습니다. 자, 5번 봅시다. 9월 30일 영업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7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뭐 전형적인 예수금 거래다 그죠? 9월 30일 차변에 일단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지. 800번대죠? 800번대 급여 801 그리고 금액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2000000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돈 주지 말고 예수금을 어느 정도 떼고 주라 이겁니다. 예수금 얼마요? 175000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10월 25일 부영상사에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하고요. 취득원가 1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자산이었답니다. 요거를 5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 중에서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 즉 이거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이지 뭐.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되겠죠. 미수금.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생긴 채권이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열심히 분개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정답이겠습니까? 자, 500만 원을 팔았는데 원래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입니까? 1200만 원 빼기 4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으로 적혀있는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500만 원을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맞게 입력한 거겠죠. 됐죠? 일단 답을 알고 분개 입력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입력할 수 있겠네. 자, 10월 25일 대변에 일단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없앤다 이겁니다. 12000 000 이렇게 없애고요. 차변에는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앤다 이겁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9 되겠죠. 요거를 없앤다. 4000 000 그리고 돈 얼마 받았다고 5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은 300만 원으로 3000 000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미수금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네. 부영 상사한테 받을 돈이다. 요거 2000 000 그래서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300만 원 떴다는 말은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단 말이지. 그러면 차분이 조금 비어 있으니까 차변에 적는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중에서 비용이니까 처분 손실적이 되겠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분석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면 내가 맞게 입력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5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라는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하면 뭐라고? 대변에 당좌 예금 처리한다. 그래서 결제 방법은 조금 다르네 요거하고. 그죠?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딱딱 입력해 주면 되겠지. 하나의 점표로 입력해라고요. 오케이. 자, 11월 11일. 자, 일단 대변에 현금으로 현금이 아니고 당좌 예금으로 그죠? 당좌 수표 발행했다니까 당좌 예금으로 얼마요? 그 토지의 원래 그 순수한 매입 가격인 5천만 원을 결제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취득부대 비용 50만 원이랑 60만 원 합하면 110만 원이지. 이거는 현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현금 110만 원은 1100 그러면 현금을 줬다. 그러면 토지 취득원가는 요 대변 두 개 합한 게 토지 취득원가가 되겠지. 토지는 5100000이 되겠다. 됐죠? 자, 8번 11월 27일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비 60만 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일단 차변에 오는 비용은 뭡니까? 광고니까 그죠? 광고 전단지니까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1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11월 27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자, 800번대 코드 써야 되겠죠? 자, 금액은 60만 원. 600000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채무가 생겼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하고 쓴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거래처도 관리해야 되겠지. 남한테 줄 돈이니까 한국기획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60만 원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이러면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신규 입력 문제가 맞춰졌고요. 이제 오류 수정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8월 12일 분기 일단 열어볼까? 8월 12일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래처 광주 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부족한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서 3개월간 한세 상사에서 차입한 것이래. 그러면 현금 들어온 거 맞는데 그지? 대변이 외상매출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부채가 생기는 거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월간 차입이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단기 차입금. 어디에서? 광주 상사가 아니고 한세 상사에서 돈 빌린 거다. 됐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22일 분계를 또 뭔가 고쳐야 되는 모양이다. 8월 22일. 자,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영업부에서 광고용 전단지 인쇄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한 회계 처리의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관리부 직원의 명함
인쇄 비용이랍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정확한 회계 처리겠지. 그래서 도서 인쇄비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맞췄죠. 그러면 자, 일단은 닫읍시다. 일단 닫고 조금 이따 다시 열어야 되겠지만 일단 자, 결산 문제 넘어가 보자고.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간 미경갑은 40만 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올해 딱 인식했는데 그 중에서 40만 원은 올해분이 아니고 내년분을 미리 받은 거래.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수익이 너무 많이 지금 계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차변에 40만 원만큼을 딱 기록해 줌으로써 수익을 조금 차감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그 자리에 부채로 내년 거 미리 받았으니까 뭡니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40만 원만큼 기록하는 분계가 필요하겠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다시 열어서요. 12월 31일. 자, 일단 차변에 이자 수익이 너무 많이 기록돼 있거든. 조금 감소시키자고. 얼마요? 40만 원. 400000. 그다음에 대변에는 선수수익. 내년 거 미리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40만 원만큼.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이죠. 요거의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이거 전형적인 분계죠. 자, 그러면 합계장시산표 열어서요. 자, 12월 31일자 합계장시산표 열어서 자,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1%씩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부족한 거 추가로 조금 더 설정하자 이거지. 자, 1%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18688000 곱하기 1%는 1186800만큼이 딱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만들고 싶은 금액이죠. 그런데 12만 원만큼은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 1066800 이렇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것이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그다음에 받을 어음에 대한 거는 자 6320000 곱하기 1% 하면은 632000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는 8만 원이니까 자 부족한 분 추가로 얼마 설정해야 됩니까? 552000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시험지에 살짝 적어놨다가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지. 자 입력해 봅시다. 1066800. 자 까먹기 전에 자 빨리 입력하자. 자 차변에 자 대변 먼저 입력하는 게 낫겠죠. 대변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1066800 이렇게 설정하고요. 대변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 어음에 대한 거 이거는 552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 800번대로 인식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하고 나서 합계장시한표 다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새로 고친 거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요거 잔액의 1%만큼이 그죠? 1186800 그 다음에 요거 잔액에 대해서 1%만큼 632000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문제 6의 3번 봅시다. 자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8268,560이고요. 실제 금고에 있는 잔액은 8286,160이다. 실제 금액이 더 크다 그죠? 차이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자 8286,160 빼기 82
68560은 자 17600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자 현금이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장부 금액을 일단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17600 적고요. 자, 이 부분은 뭘로 처리합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지. 과부족으로 처리해놨다가 이제 정체가 밝혀지면 정식 계정 과목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결산일 12월 31일이죠.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정식 재무제표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그 정체가 안 밝혀졌다 그러면 부득이 자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없애주고 과부족 이렇게 17600 없애주고 자 대변 쪽에는 잡이익 이렇게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17600 많았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잡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라인 밑에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분계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 차변과 대변에 있으니까 요걸 딱 없애버리고 그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잡이익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그냥 적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차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분석 끝났으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자, 차변의 현금 176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아니고 잡이익이죠. 잡이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하나의 분계로 나타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라인 분계역을 좀 혼돈해 가지고 적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리하자면 용어를 차변 대변 하나의 세트를 하나의 분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때 요거 한 줄을 라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의 분계로 즉 두 개의 라인으로만 이렇게 두 가지 분계 4개 라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분계로 2개 라인으로 그냥 정리해 주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좋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380만 원이다.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5, 6 결차 결대를 사용해라. 이것도 전형적인 매출원가 분계죠. 그러면 합계장 시산표 열어서요. 자, 상품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136950000 여기에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죠. 즉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창고에는 380만 원밖에 없으니까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이 두 개 차이 금액이죠. 자, 136950 빼기 380만 원. 그죠? 380만 원을 여기서 빼면은 자, 얼마가 매출원가로 인식이 된다고? 136950000 마이너스 3800000은 133150000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연습장에 살짝 적어놨다가 빨리 까먹기 전에 적읍시다. 자, 결차 결대로 하라고 그러면 5번 해가지고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죠. 133150000 적고요. 그리고 6번 결대 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적고요. 133150000 이렇게 적고요. 합계장 시산표 확인해 볼까? 새로 고침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상품이 380만 원 그죠? 실제로 창고에 남아 있다는 그 금액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맞게 입력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 자, 일단 합계장 시산표랑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으시고 자, 문제 7번에 1번 4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4월의 실제 회수 내역, 거래 내역을 묻고 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열어가지고요. 더블 클릭, 즉 드릴다운 기능 이용해서 그 세부 거래 내역 확인해서 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 엽니다. 그 다음에 뭐 1월부터
저는 한번 열어볼게요. 4월 뭐 이렇게 열고 모든 계정값 한번 열어볼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4월의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일단 계정 찾죠? 외상매출금의 계정 월별 변동이 이런데요. 이 중에서 4월달 중에서 차변금액, 대변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회수됐으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상매출금의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대변 185000000 요거와 관련이 있을 것인데 세무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요. 자, 대변으로 기록된 게 100 1000만 원 하나 하고요. 850만 원 요 두 건이 있었고 요 두 개 합해 보니까 1850000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처음 건 1000만 원짜리 요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전표 내용 나와 있죠. 봅시다.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850만 원 요것도 외상 매출금이 현금 회수된 것이다. 맞죠? 그러면 두 건 다 외상 매출금 회수가 맞네 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답을 1850000 요걸로 적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회수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1850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1850000 이렇게 적으면 정답. 두 번째,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월별 금액 비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매우 파워풀했다.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닫고요. 자, 기간 달리 해가지고 줘야 되니까 총계정 원장 열어서 1월부터 상반기니까 그죠? 6월 이렇게 열어서 모든 계정만 다 열어볼게요. 그 중에서 지금 묻는 거는 뭐라고?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그러면 여기 800번대 복리후생비 있을 겁니다. 요거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원한다 이겁니다. 자, 월별 변동액 차변에 있겠죠. 비용이니까 자, 월별 금액 중에서 제일 큰 달 맞죠? 제일 큰 달은 요 3월 달이네. 3월 250만 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많이 지출된 월 3월. 그다음에 금액은 그러면 3월 250만 원 이렇게 답하면 되겠지. 3월 그리고 250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요거는 유동부채라는 금액의 합계액을 볼 수 있는 그 메뉴를 보면 되겠죠? 재무상태표가 제일 편하겠네. 그러면 6월 말 현재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이니까 합계자랑 시산표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재무상태표 한번 볼게요. 6월 말 6월입니다. 6월 유동부채의 합계액입니다. 유동부채. 그러면 유동부채 합계액 요 바로 나와 있네. 그죠? 7714000 이렇게 답하면 되겠지. 7714000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제 64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어떻습니까? 뭐 까다롭거나 뭐 새로운 유형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포인트 안에서 다 출제되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